시장의 흐름을 나가서 직접 보시라고, 직접.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세 가격은 계속 폭등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임대차 3법 시행 효과에 대해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민주거 안정에 임대차 3법이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보도자료를 내보내게 됐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제가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한 결과 다시 재계약한 갱신율이 77.7%까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었죠. 현재 지금 임대차 3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게 이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로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2년이었던 전세 계약이 2년이 더 추가돼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을 때 임대료 증액이 5% 이내에만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계약기간 등 정보를 계약한 후에 30일 이내로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임대차 3법에 대한 시행 효과를 나타냈는데 작년 7월 30일부터 시행을 했죠. 그래서 1년간 시행 효과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첫 번째, 갱신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갱신을 증거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났음을 확인되었다. 계약갱신 요구 증가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1년간 평균 57.2%에서 77.7%까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을 안 할까요? 지금 시장에 나가면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데 당연히 갱신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갱신 요구 증가 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써내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지역별로는 서초와 송파, 강동, 서대문, 은평, 중랑구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지역 일대에서 높은 갱신율이 나왔는지는 이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의해서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에 63.4%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왜 높게 나타났을까요? 이것도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대료 인상이 제한됐다라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만 제한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에서 5% 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되었다.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됐다라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 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에 계약서 제출만으로도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신고 등 신고 편의 제고로 거래 파악 기간이 좀 단축돼서 적시성 있는 시장 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89년 계약기간 연장 이후에 30여 년 만에 임대차 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 변화로서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있고,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과 함께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8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전세 계약이 1년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었던 전세 계약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2년으로. 그리고 나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됐죠. 근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안정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주택 공급 200만 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권인 문민정부에서 공급 입주량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장세 장기 침체로 들어갔죠. 이 전월세 물량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1년이었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해도 다시 안정화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은 주택 공급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물량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노태우 정권과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습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시장의 전세 물량은 지금 엄청나게 감소했고 전세 가격은 부르는 대로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됐습니까?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당연히 연장되죠.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이거 사용하지 못하면 나는 전세 난민으로 전전긍긍 떠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은 임대료, 2년만 낮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 뿐이지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가는 매년 2% 이상씩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전세 가격을 못 올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질 금리가 아예 빵프로예요. 빵프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세 금액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는 한. 자, 뉴스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은 1년 만에 약 1억 3천만 원 폭등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1년 만에 27.2%가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임대 매물은 줄고 주거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3천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보다 약 1억 3천만 원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27.2%가 상승했다고요. 작년 1년 전에 비하면. 그리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약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도봉구다. 도봉구 상승률이 약 35.4%입니다. 도봉구는 실수요층들이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아니 그런 지역 일대에서 지금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게 어떻게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쓴 겁니까? 자, 이어 동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강북구 순이다. 이거 뒤에 가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런 지역 일대들이 가격이 올라가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마찬가지. 지난해 7월 3억 3천만 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약 1억 원이 뛴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약 2,3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가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폭이 가팔랐다고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입법이 작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우려가 제기가 됐었죠.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임차인 그만들 괴롭혀라. 임차인들. 임대인을 괴롭히면 임차인이 괴로워진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왜 이런 지역 일대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강남 지역 일대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수억이 올랐습니다. 수억이. 많게는 5, 6억 이상이 올랐어요.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5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전세 가격이 강남 일대에 올랐다고. 그럼 강남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강남에 꼭 거주해야 할 이 전세 수요층들은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디로 갑니까?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송파 일대 또는 강동구 일대, 이런 지역 일대로 전세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가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등하고 있다. 또 반대로 마용성 일대의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꼭 마용성 일대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 그럼 이분들 어디로 밀리죠? 그 바로 하급지, 마포와 가까운 서대문구,
그리고 용산 주변 일대, 도심. 근데 도심은 아파트가 없죠.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성북구, 그리고 성동구와 인접되어 있는 동대문구, 이런 지역 일대로 전세 수요층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의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일대, 이 지역 일대에 직장 다니는 수요층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등포 또는 동작구, 이런 지역 일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강동구, 송파구 일대에 넘어가신 분들 때문에 이 지역 일대 전세 금액이 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 이 지역이 폭등하니까 또 이 주변을 찾는 분들은 또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남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남으로. 하남. 그러니까 하남에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일대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지역 일대에 찾으셨던 전세 세입자들이 어디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지역 일대가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구, 우리 동작구 일대에 또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 지역 일대의 사람들 또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금천, 구로 일대, 관악 일대, 이 지역으로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한다고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풍선 효과.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서울에 사셨던 분들이 다 어디로 떠밀리는 겁니까? 이분들 전부 다 경기도 일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는 경기도 일대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에 또 맞물려서 서울의 하급지 아파트나 또는 중심지 일대에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 세입자가 이제는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 하급지, 바로 밑에 2급지, 3급지인 아파트 일대, 저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중심지 일대에 다세대 주택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의 거래 건수에 지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 세입자들이 이분들 전세 가격이 높으니까 매매로 돌아서는 겁니다. 매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임대차 3법이 정착됐다라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시장에 나와서 매물을 보시라고요. 앉아만 있지 마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쐬면서 앉아서 그래프나 동향이나 보고 계시고 시장의 흐름을 나가서 직접 보시라고. 직접. 나중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그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 일대의 또 매매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세 가격은 계속 폭등한다.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따라서 89년도와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